자, 합시다. 마시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는 수필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좀 쉬울 거고, 이제 요거 끝나고 바로 시로 들어갈 건데, 오늘 배우는 시가 조금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자, 그거 배울 거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저 비문학 지문 하나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2개 할 거고, 알겠지? 네, 그렇게 진행합니다. 시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거야 이게. 자, 일단 마시는 책 일생의 보약. 여기부터 보자, 얘들아. 자, 작품 갈래가 뭐예요? 수필인데, 우리가 이제 수필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예를 들어 시에서 작가랑 화자는 똑같아, 달라? 다르고요. 소설에서 서술자랑 작가가 어때요? 달라요. 근데 수필은 작가랑 서술자가 어때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세요. 수필은 결국 작가의 경험, 일상적인 경험이든 특별한 경험이든 어쨌든 이 경험을 토대로 독자들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것,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글이 보통 우리가 수필입니다. 알겠습니까? 작가의 경험, 교훈, 깨달음. 자, 성격 보세요. 자, 회고적, 옛날을 회상해 본다는 거야. 그리고 독자들한테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또는 깨달은 바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체험적, 경험적, 교훈적.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회고적, 교훈적, 이겁니다. 자, 그리고 제재는 중학교 3학년 특별활동 시간에 책을 읽은 경험에 대해. 자, 주제는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이고, 자, 여기 1번이지, 여기 별표. 중학교 때 박지원의 책을 읽은 경험을 진솔하게 서술했대요. 박지원이 어느 시대 사람인 줄 아세요? 일제강점기? 봐봐, 얘들아, 봐봐. 박지원 관련돼서 몇 개 좀 얘기해 줄게. 자, 봐봐. 너무 또 안 나옵니다. 쓰지 말자. 자, 봐봐. 박지원이 조선 후기 때 사람이거든. 조선 후기 때 사람. 쓰지 말고 봐봐요. 자, 당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주의 여진족들이 세운 청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기야. 알겠지? 그러면 청나라는 예전에 중국 왕조 중 하나인데 원래 오리지널 중국이 아니에요. 원래 오리지널 중국은 명이란 나라예요. 이 명나라를 청이란 나라가 멸망시키고 지배를 한 거지. 알겠죠? 근데 잘 볼래? 조선의 중심 사상이 당시 뭐였냐면 성리학 들어보셨나? 성리학 유교, 이게 조선의 중심 사상이거든. 자, 성리학이라는 사상에 세계관이 있었어. 세계관. 바로 이 세계관을 뭐라 했냐면 화의관이라 그래. 화가 뭔 줄 알아, 얘들아? 화. 일단 그 화낸다 할 때 화가 아니야. 중국 애들 음식을 뭐라 그러지? 중화 음식 들어봤어? 중화 요리. 이 화는 중화라는 거야. 중화라는 거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가 뭔 줄 알아? 오랑캐, 짐승이라는 거야. 이게 성리학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인데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을 중화라고 했냐면 유교 사상이 발전된 민족이나 국가를 중화라 했던 거야. 바로 어디겠어? 중국. 중국. 공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국으로부터 유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발전시켰거든. 그럼 우리나라도 여기 중화 대열에 합류하는 거야. 근데 큰 중화는 중국이고 작은 중화라 해가지고 소중화라고 해. 소중화. 자, 봐봐. 그러면 유교가 발전되지 않은 민족과 국가는 뭐라고 취급했을까? 오랑캐 짐승처럼 봤던 거야. 자, 봐봐. 이 청이라는 나라는 만주의 여진족이라는 민족들이 세운 나라거든. 얘네들은 유교 사상이 발전돼 있는 국가가 아니야. 알겠어? 근데 병자호란이라는 사건 때 우리 조선이 전쟁에서 졌어. 그래서 강제적으로 청나라 지배를 받게 되거든. 자, 그럼 물어볼게 이제. 대답해봐, 둘 다. 자, 조선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래도 문화적으로는
얘네들을 중화로 인식했을까? 얘네들을 오랑캐로 인식했을까? 얘들은 원래 오리지널 중국이 아니고 유교 사상이 발전된 나라가 아니야. 근데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배를 받았단 말이야. 다시 얘기할게. 조선의 중심 사상으로 봤을 때 청이란 나라는 조선에서 봤을 때 중화일까 오랑캐일까? 오랑캐로 취급한 거야. 어? 그래서 조선에서 청나라에 대해서 추진한 게 뭔 줄 알아? 북벌이라고 해. 뭐라고 해? 북벌. 그럼 여기서 북은 뭐겠니? 우리 북쪽에 있어요. 청나라. 벌은 뭐 할 때 벌일 것 같아? 토벌, 정벌할 때 벌이야. 알겠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북벌 말고 북학의 움직임이 대두돼 나타났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북은 청이고 학은 뭘 것 같아? 청과 뭐 하자? 교류하자. 그래서 청에 유입된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자는 거야. 왜? 당시 청나라가 문화적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어느 나라의 문물을 수용했을 것 같아? 서양의 문화를 수용했거든. 알겠니? 그러면 청과 교류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 조선을 부국강명시켜보자는 게 북학이야. 그러면 저 박지원이라고 하는 학자는 둘 중에 뭐였는 줄 알아? 둘 중에? 박지원 학자 이 둘 중에. 야 어차피 50% 확률이잖아. 영서는 북학. 여거? 네. 박지원은 요거야. 알겠지? 박지원은 뭐라고 얘들아? 북학을 외친 사람이야. 야 북학 이 당시 분위기에서 북학이라는 말을 외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어려운 시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소신껏 청과 교류해서 우리 조선을 발전시키자는 얘기를 했던 거야.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박지원의 책은 무슨 내용이 많이 담겨있겠어? 아무래도 북학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겠지. 그럼 굉장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 사람의 책에 작가가 지금 감동을 받았대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그다음 이를 통해 자신의 깨달음 밑줄 쳐야지.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독서의 가치를 전달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글을 읽어볼게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시작해보자. 책 봐보세요. 이제 책 봐보세요. 자, 허생전 다음에는 호질 양반전도 있었다. 자, 허생전, 호질, 양반전 이게 다 누구 책일 것 같아? 박지원 책이에요. 책이 꽤 두꺼웠으니 박지원의 책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책에 들어있었을 것이다. 자, 이제 밑줄 치자. 얘들아 밑줄 치자. 그런데 그 책 속에 있는 주인공들은 그 책이 누군데요? 박지원의 책. 박지원의 책 속에 있는 주인공들은 내가 읽었던 수천 권의 무협지의 주인공과는 달라도 많이 달랐다. 자, 그럼 지금 이 작가는 글을 쓸 때 무슨 기법을 쓰고 있니? 대조하고 있죠. 누구하고 누구 걸 하고 있어요? 박지원의 책과 무슨지? 무협지.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야. 보자. 그리고 무협지를 읽고 나면 자, 밑줄 쳐요. 주인공 이름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자, 그리고 이제 끊어주세요. 한번 딱 끊어. 박지원의 소설은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게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했을지 자꾸만 생각을 하게 만들었대. 자, 그러면 무협지와 다른 박지원 소설의 첫 번째 특징이 뭔 거 같니? 뭐하게 하고? 자꾸 생각하게. 궁금하게 하고 자꾸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알겠니? 이게 첫 번째 박지원 소설의 특징이래. 두 번째 갑시다.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버리는 무협지와는 달리 밑줄 치세요.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대. 자, 그러면 박지원 소설의 두 번째 특징 뭔 것 같아? 읽을수록 새로움. 맞지? 읽을수록 새로움.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밑줄.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이 있는 문장은 아름답기까지 했대.
자, 그러면 박지원 소의 세 번째 특징 뭐예요? 아름답다. 근데 뭐라고 아름답어? 보석처럼 단단하다고 품이 있는 문장이라 써있지. 그럼 뭐 하고 있어? 비유하고 있네요. 그죠? 비유하고 있네요. 자,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자, 박지원 소설을 통해 정신세계가 깊어진다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단 한 시간 도서관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거듭해서 읽었을 뿐인데도. 자, 이제 나를 가봅시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활동 시간에 나는, 자, 밑줄 칩니다.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그를 다리로 하여 건너와 느껴지는 경험을 처음으로 해보았대요. 이 뭔 소리냐, 얘들아? 정신적인 뭘 했다는 거야? 교감을 했다는 거야. 다시 뭐라 했다고? 정신적인 교류, 정신적인 교감을 했다는 거야. 누가? 글쓴이랑 박지원의 책이랑. 알겠니? 자, 그럼 가보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척 재밌었다는 것이고, 자, 밑줄 치자. 읽으면 내 피와 살이 되는 고전, 맛있는 고전, 내가 죄미를 들인 최초의 고전. 자, 지금 내 피와 살이 되는 고전, 맛있는 고전, 내가 재미를 들인 최초의 고전은 누구 책을 말해요? 박지원의 책을 말하는 거죠? 맞지? 자, 지금 박지원의 책은, 자, 고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조상이 쓴 것이라는 데서 나오는 뿌듯함까지 맛볼 수 있었다. 자, 그다음 갑시다. 그리고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뒤에는 1학기였다 얘들아. 특별활동 시간은 사라졌다. 내가 1학기의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것은 박지원의 책이 전부였다. 자, 밑줄. 하지만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도현아 물어볼게. 글쓴이의 직업이 뭔 것 같아? 작가. 소설가인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작가가 된 것은 어떤 책 때문에 된 거야? 무협지. 무협지 때문에 이 사람이 작가가 됐다 그랬어? 정신적인 교감. 그러니까 정신적 교감을 나눴고, 그저 맛있는 고전을 했던 게 무협지야 박지원의 책이야? 박지원 책이잖아. 맞지? 박지원의 책 때문에 자, 글쓴이는 뭐가 됐다고요? 작가가 됐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박지원의 소설이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은 작가가 되는데 영향을 줬다는 거야. 이어가자. 특별하지 않은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아주 특별한 책이 내 인생을 바꿨대요. 됐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직은 뚜렷하게 무슨 직업을 가질지 확실히 정한 건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좀 또 살다가 어떻게 되기도 해요. 변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치? 그런데 어쨌든 글쓴이는 박지원의 책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지 결국 이것 때문에 작가가 되는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자, 가보자. 그 다음, 자, 결국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책을 계기로, 밑줄 치자.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자, 밑줄 쳐야 돼 이거.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닳고 그 일원이 되는 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준대. 자, 그러면 지금, 자, 이걸 통해서 작가가 뭘 얘기하고 있어?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닳고 그 일원이 되는 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 이게 뭔데? 책을 읽지 않은 사람, 독서를 안 읽은 사람은 알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준다는 거야. 이게 독서의 가치 중요성 1이야. 자, 두 번째,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이제 밑줄, 또 밑줄,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책이 보여준대. 이게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 2가 되겠죠. 인간다운 삶. 자, 그 다음, 책은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종족만이 알고 있는, 자, 밑줄 쳐,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래요. 자, 그럼 이게 독서의 가치 중요성 몇이야?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지도 모른다. 자,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이게 뭔 소리야? 얘들아,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게 뭘까? 책을 통해서 삶의 뭘 찾는다? 길, 방향을 찾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옆에 1, 2, 3, 4, 5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봅시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쓴 글이다. 맞지? 그래서 회고적이라 그래. 회고적. 2번 책의 가치를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맞죠? 자, 3번 정의와 대조를 통해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대조는 맞는데 박지원 책이랑 무협지랑 대조했잖아. 네. 근데 뭐가 틀렸을까? 정의가 틀렸어요. 정의가 뭔데? 뜻풀이 하는 거야. 뜻풀이. 알겠죠? 뜻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 글에 허생전. 그럼 허생이라는 거 막 뜻을 막 풀고 있으면 정의야.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알겠니? 뜻풀이 하고 있는 건 없다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특별활동 시간에 책을 읽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독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봐봐. 독서에 대한 가치 중요성 3개를 언급했잖아요. 맞니? 자, 그래서 3번이 정답. 2번. 박지원 소설을 읽은 경험이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으로 틀린 것. 성장 후 작가나 소설가가 되는데 영향을 줬다. 고전 문학 작품이 있는 재미를 끼게 됐다. 어려운 책을 스스로 읽어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왜 틀렸을까? 얘들아, 왼쪽에 가나다라를 읽어보면 박지원의 책을 어려운 책이라고 해놓은 게 있어? 없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푸는 게 아닌 거죠. 맞지? 글쓴이는 어렵다고 쓴 적이 여기 없어.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야. 수백 년 전 글쓴이와 정신적으로 교감케 됐다. 정신적 교감. 오케이? 그 다음에 정신 세계가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자, 3번이 정답이죠. 3번. 자, 기억 리음입니다. 기억 보세요. 기억. 무협지를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솔직히 웹툰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된다. 무협지의 내용이 궁금증이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맞겠죠? 비슷한 의미지. 자, 그 다음에 리을.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글을 다리로 하여 건너와 느껴지는 정신적 경험을 처음으로 해봤대. 고전 문학, 다시 글을 매개로 하여 글쓴이와 독자가 소통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맞죠? 자, 디귿.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독서의 영향으로 일생이 바뀌는 것은 특별할 것 없는 흔한 일이다. 맞을까 틀릴까? 자, 얘들아, 디귿 봐봐.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대. 그럼 뭔 소리야? 내가 박지원 책을 읽고 작가가 된 것처럼 어느 사람도 이걸 읽고 무언가의 꿈을 위해서 어때? 도움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지. 그 말이 3번 흔한 일이라는 거야? 응? 별것도 아니야 이거. 이런 뉘앙스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치?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됐어? 쌤은 원래 이거 되고 싶었어. 이거 되고 싶었어요. 원래 왜 셰프 되고 싶었는데 왠 줄 알아? 집에 요리책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왜 많은 줄 알아? 좀 이런 얘기 그냥 어쨌든 얘기를 꺼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쌤은 어머니가 없거든. 어머니 없이 자랐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로 도시락 싸주시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주로 이제 음식을 많이 해주셨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뭘 이거 잘하겠어요? 응? 전 모르니까 요리책을 사셔가지고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욕을 많이 받지. 그러니까 하고 싶었죠. 그죠? 하고 싶었는데 뭐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지?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뭐 나중에 나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가면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 솔직히. 그리고 흑백 요리사 되게 유행했잖아. 그거 보니까 더 하고 싶긴 하더라.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쌤이 이제 결혼도 안 했고, 예를 들어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으면 아마 한번 50살 때 지금 40이거든. 10년 남았잖아. 그러니까 한 50대 때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이프가 허용 오케이 안 해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지금도 요리 잘하세요? 요리? 나 핸드폰에 좀 내가 만든 거 많은데 좀 괜찮대. 먹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많이 해줘. 초대해가지고 많이 해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인 여가 시간 지낼 때 있잖아. 여가 시간 보낼 때 요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요새 유튜브 얼마나 좋냐. 전문 셰프들이 레시피 다 공개해버리잖아. 영상으로.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하면 되게 재밌고 짜릿해. 솔직히 쌤이 재밌어.
그래서 아마 나는 이 직업을 안 했으면 그걸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나도 이런 경험을 좀 해봤는데 뭐 이런 거 뭐 그냥 흔한 일이다 뭐 별것도 아니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잖아 이 글이 맞니? 그러니까 3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4번 가보자. 가라에서 알 수 있는 독서의 가치로 틀린 거야. 자 가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살찌워준다. 맞을까요? 그 가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볼래?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넓어지고 높아진다는 느낌이 들었대잖아. 맞아? 그러니까 1번은 맞지. 2번 나 상처 입은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다. 야 너희들 나를 한번 읽어보면 상처 입은 마음이란 게 있어? 찾으면 내가 1억 줄게. 현금 1억 있어 지금. 알겠지? 줄게. 절대 없어잉? 알겠지? 절대 없어. 자 이건 땡. 자 그다음에 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거 안 읽어도 돼 얘들아. 이 박지원의 책 때문에 이 글쓴이는 뭐가 됐지? 작가가 됐다 그랬지? 그러니까 3번 맞고. 4번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죠? 다도 있어요. 마찬가지고. 3번도 다고 4번도 다야 얘들아. 알겠지? 그 다음 5번에 라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뭐답게? 인간답게. 알겠니? 그래서 자 정답은 2번이다. 자 5번 이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나의 독서 경험은 어떠한지 되돌아보게 됐다. 나에게 영향을 끼친 책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봤다.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책 읽기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책이 일생의 보약이라면 좋은 책을 골라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5번 잘 봐. 책을 통해 인생을 바꾸려면 특별한 책을 골라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좀 맞는 것 같거든? 근데 왜 틀렸을까? 응? 왜 틀렸을까 5번이? 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박지원의 책은 누구한테는 특별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글쓴이한테는 박지원의 책 자체가 본인한테 무슨 책이 된 거야? 특별한 책이 된 거지. 5번 특별한 책을 골라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이 글 관점으로 좀 달라요. 알겠지? 좋은 책을 골랐을 때 좋다하고 특별하다는 다른 거야. 알겠지? 골랐을 때 이 책이 나한테 특별하게 되는 거지 특별한 책을 고를 수는 없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알겠니? 그래서 5번은 가장 적절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필 하나 좀 받고 앞으로 피자. 자, 이제 시를 갈 거예요. 시를 갈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시는 조금 어려워요. 20페이지입니다. 필기할 것도 좀 많아요. 자, 차근차근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문제 풀어볼 시간도 줄 겁니다. 20페이지예요. 자, 봅시다. 차근차근 해보자 얘들아. 좀 지우고 할게. 자, 집중. 딱 집중해가지고 한번 또 끊고 가자고. 자, 일단은 여기부터 가보세요. 자, 자유시 서정시. 자, 성격 요거. 향토적 전원적 별표야. 자, 향토적 전원적이 뭘까? 이 시를 읽으면 도시가 상상될까? 시골이 상상될까? 시골이야, 시골. 알겠니? 시골의 모습이 상상이 될 거야. 그리고 감각적. 감각적이라는 게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각종 감각적 이미지가 나올 건데, 자 봐봐. 감각적이면서도 중요한 거, 감각적이 나올 거야. 공감각적. 자, 우리 공감각적이 뭐야? 몇 가지 감각이 나오는 거야? 두 가지야. 청각의 시각화 이런 거. 알겠니? 그래서 이런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플러스 이렇게 놓으세요. 플러스 나올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뭘 거 아니? 요거 달고 요거
이런 거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제재 고향.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자, 1번 별표 쳐야지. 향토적 시어와 전원적 소재가 사용된다. 뭔 소리야? 시골틱한 시어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야. 솔직히 야, 이것만 봐도 시골틱하지 않아, 얘들아? 뭐라 써 있어? 황소, 황소. 맞지? 도시에서 황소를 뭐 보기 어렵죠. 맞지? 자, 그다음. 자, 시각과 청각 등 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3번 별표. 후렴구를 반복해서 구조적 안정감과 통일성을 이룰 거랍니다. 자, 이거는 미리 쓸 거예요. 미리 쓸 거예요. 여기 옆에다가 써주세요. 좀 조그만 글씨. 자, 후렴구의 반복. 첫 번째. 자, 일단 안정감과 통일성은 이렇게 딱딱 체크해 놓으시고, 이건 미리 써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운율 형성입니다. 운율 써주세요. 운율, 리듬감. 자, 그 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한다. 얘들아, 반복한다는 거는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복을 하잖아요. 맞지? 이거 끄고 가야 돼. 이거 끄고 가야 돼. 끄고 가야 돼. 잔소리 같지만 어때? 뇌리에 박혀요. 맞지? 강조, 반복. 자, 그 다음에 연과 연을 구분할 겁니다. 연과 연을 구분할 거예요. 연과 연을 구분하는 기능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곳이, 이 그곳이 어디겠어? 고향이겠지?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있겠다는 거야? 잊지 못하겠다는 거야? 잊지 못하겠다는 거겠지?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오케이? 그러면 자, 각 연마다 지금 어때? 저 문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런 거를 무슨 구라 한다고요? 후렴구. 고전 들어가면 후렴구 됐다 많이 나와요. 얄리얄리, 얄리야성, 얄리얄리얄리야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의미가 없기도 해요. 시마다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거 일단 체크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보자고. 자, 1년부터 가보자, 얘들아. 1년부터. 자, 한번 읽어볼게. 1년. 넓은 뻘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뱅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자, 후렴구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나왔지? 자,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돼요. 자, 일단 넓은 뻘 동쪽 끝으로 이건 필요 없고요. 옛 이야기 지줄되는이 뭐라고 써있니? 여기 써있듯이 낮은 목소리로 시끄럽게 이야기한대. 오케이? 자, 요거 이제 밑줄. 요 밑줄. 이렇게 밑줄 쳐봐. 자,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간대. 자, 2개 써야 돼. 일단 토속적이야. 똑같은 말이 뭘까? 향토적이라는 거야.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요, 용어 합의가 안 돼 있어요. 토속적으로 내는 사람도 있고 향토적으로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마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실개천에 너희들 시골 가봤어? 응? 시골 지나가거나 한 번도 없어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조그만 개천물 이렇게 흐르는 거 본 적 없어요? 하여튼 그런 게 그래. 야, 네이버에 쳐봐. 스마트폰이 그런 게 좋은 거잖아, 맞지? 실개천의 모습을, 자, 써봐. 실개천의 모습을 청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자, 실개천의 모습을 청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천이 졸졸졸졸 흐를 거 아니야.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이게 휘돌아간다는 거는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고. 알겠지? 무슨 데는 써있어. 무슨 데는 지줄대는. 알겠죠? 야, 개천이 어떻게 지줄대? 맞아?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개천이 흐르는 모습을 청각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알겠어?
무슨 감각을 했다는 무슨 감각? 청각적 감각 체크해 주세요. 시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지. 자, 그다음에 얼룩뱅이 황소가. 자, 이것도 밑줄쳐야 돼. 얼룩뱅이 황소가. 자, 그럼 이것도 무슨 시연이? 토속적. 향토적이랑 생략하자. 자, 얼룩뱅이 황소도 토속적, 향토적 소재야.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갑니다. 여기 이렇게 네모 쳐보세요. 별표. 자, 해설빛, 금빛 계열은 울음을 우는 거. 자, 거기 해설빛 밑에 써있거든. 조그맣게 얘들아 봐봐. 해가 질 때 빛이 약해지는 모습이래. 이걸 뭐라고 하는데요? 해설빛이에요. 자, 그러면 해설빛 금빛이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 청각의 시각화. 써보세요. 청각의 시각화. 울음을 운대. 그럼 우는 거니까 일단 무슨 감각이야? 청각이잖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한 거야? 해설빛 금빛으로 표현한 거야. 알겠니? 이걸 청각의 시각화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로치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무슨 감각이라 했어요? 저런 거를 공감각적이라고 그랬어요. 공감각적. 자, 공감각적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곳이 차마꾸맨들 있겠냐? 응? 이게 나의 고향인 거야. 지금 나의 고향.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연으로 넘어가 봅시다. 2연으로. 자, 잠깐 지우고 합시다. 자, 2연 봅시다. 일단 읽어보자. 자, 질화로에 얘들아, 오른쪽 끝에 맨 밑에 내려가면 어휘 쏙쏙이라고 있을 거야. 찾았어요? 네. 응. 자, 질화로란 지륵으로 구워 만든 화로, 겨울에 재를 담아 방 안을 따뜻하게 유지했던 기구래. 그러니까 그냥 화로불 같은 거 생각해. 화로불. 이제 보자.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옅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볼까 우리? 질화로 동그라미, 집베개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묶어보세요. 이렇게. 집베개는 집으로 만든 베개라는 거야. 집신할 때 그 집이거든.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무슨 소재일까? 주로 시골에서 볼 수 있는 토속적 소재야. 토속적 소재.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네모 박스 쳐야 된다. 여기.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별표.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린대. 소리가 달린대. 야, 소리가 달리니까 달리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맞죠? 그럼 이것도 뭐야? 먼각의 먼화야 또. 그치. 청각의 시각화예요. 그러면 공감각적 신상이 또 되겠죠. 이런 게 나옵니다. 시험 나오면 이런 거. 자, 그 나머지는 보는 거예요. 옅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자, 그 다음에 3연으로 가볼게요. 읽어볼게. 이제 3연. 한번 읽어볼게.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자, 일단 봐보세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아, 그럼 나 어렸을 때 어디서 사는 거야? 시골에서 노는 거죠. 시골에서. 그리고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여기 밑줄 쳐야지.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밑줄 쳐야지. 자, 어린 시절의 이상이네. 자,
어린 시절의 이상, 뭐 어린 시절의 꿈, 동경 이런 걸 의미한대요. 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난 시골에서 살았고요. 자, 저기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어린 시절의 이상, 어린 시절의 동경 이런 건데 요 두 번째 거 되게 중요해요.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별표 쳐놓으세요. 자,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일단 겉으로 보면 그냥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냥 글씨 그대로만 보면 그냥 화자가 어렸을 때 뭐 쏜 거야? 활 쏜 거야. 날랑한 거야 그냥. 그치? 근데 이렇게만 보이지만 실제 이제 학자들이 해석하면 이거래요. 바로 잠깐만. 화자의 미지와 동경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화자의 미지와 동경. 그러면 미지가 뭘 거 아니? 미지?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야, 알 수 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모르는 세상이라는 거죠, 맞죠? 알 수 없는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화자의 뭔가 알 수 없는 꿈, 알 수 없는 동경, 알 수 없는 소망 같은 거라는 거야. 그거를 함부로 쏜 화살이라고 표현했대요. 오케이? 자, 그리고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4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지우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계절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줬던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봅시다. 우리 자, 여기 이제 우리 체크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밑줄 쳐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그 다음에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노이와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렇게 두 개를 묶어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무슨 법일까? 직유법, 비유법이야. 알겠니? 너네 보조관념, 원관념 알아? 원관념을 보조관념이 뭐야? 비유하는 거지? 봐봐. 그러면 어린 누이의 귀밑머리를 뭐처럼 비유한 거야? 춤추는 밤물결처럼 표현한 거야. 알겠어? 그렇게 표현한 거야. 자, 이해갔죠? 그래서 원관념은 어린 누이의 검은 귀밑머리예요. 자, 그리고 춤추니까 정적인 이미지일까? 움직이는 역동적 이미지일까? 역동적 이미지죠. 그럼 쓰지 마.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요거 이제 밑줄 쳐. 다른 색깔로 할까 우리?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이렇게 묶어봐. 그럼 이거 뭘 것 같아? 평범하고 소박한이란 소리야. 자기 그럼 화자의 아내, 화자의 부인은 되게 소박한가 봐요. 그죠? 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사철이 뭘 거 아니? 몇 계절? 사계절. 알겠지? 자, 사계절 발벗은 아내가 평범하고 소박한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자, 밑줄 쳐야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러면 뭐 하는 것 같아? 아내는 뭐 하는 것 같아? 고단한 농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내의 고단한 무슨 생활? 농촌 생활이야. 알겠니? 아내의 고단한 농촌 생활이야. 됐슈? 야, 너 농촌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 보면, 나 물론 쌤도 졸라 까맣지만 농촌에 사신 분들, 농사하는 사람들 피부 어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못 돌아와요. 영원히 그 완전 그지? 새까맣게 타버린 거야. 야 나도 내가 진짜 다시 내가 이 과거로 갈 수 있으면 군대를 나는 딴 데 가고 싶어. 내 이렇게 더 까매졌다 이거. 군대 더 까매진 거야. 왜냐면 바닷가 쪽에서 근무했거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내내 태양열 받잖아. 그리고 이제 너네 나이 때는 절대 아니야. 너네 때 아닌데 쌤 때는 그 뭐지 이거? 뭐 바른다 그러지 우리? 아니 선크림 있지. 선크림도 병장부터 바를 수 있어. 그 병장 전에는 선크림 못 발라. 알겠지? 그러니까 피부가 막 까먹고 썩어버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 다시 갈게. 아내의 고단한 농촌 생활을 볼 수 있는 식구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줬던 곳이야. 오케이? 그래도 나는 그 고향이 꿈엔들 잊히지 않는다. 알겠지?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여기입니다. 마지막. 자 보세요. 하늘에는 성근 별 중요하지 않아. 하늘에는 별 떠 있고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가을 까마귀가 짙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누구끼리 도란도란 거리겠냐? 가족들끼리겠죠? 그래서 그곳이 자막 꿈엔들 이칠리야. 자 이것도 써봅시다 우리. 자 일단 자 하늘에는 성근별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알 수도 없는 모래성 밑줄 쳐보자. 알 수도 없는 모래성. 신비로움이죠. 학자들이 신비로움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비로운 분위기. 신비로운 분위기. 그다음 가을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자 초라한 지붕 별표. 자 그냥 물어볼게. 초라한 지붕은 화자의 집이 부유함을 알 수 있을까? 가난함을 알 수 있을까? 가난함이지. 그죠? 가난한 고향의 모습. 그죠? 가난한 고향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초라한 지붕입니다. 자, 그럼 보통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면 불행할 것 같잖아요? 맞죠? 불행하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이래. 그러면 가난해도 가족들끼리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사이도 좋고 행복한 거야. 맞나? 그럼 이제 쓰면 되겠다. 뭐라고 하면 되겠니? 단란하고 행복한. 알겠지?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어때? 단란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자, 그랬던 나의 고향 꿈엔들 잊히겠냐 이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쌤이 딱 찝어줄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봐보세요. 자, 지금 1년 있지 얘들아. 1년. 이거 지우고야겠다. 1년. 자, 이거는 안 써도 되니까 그냥 봐. 편하게 봐. 지금 1년 있지 1년. 이 1년은 결국 화자의 어디의 모습이야? 고향의 풍경, 고향의 정경, 고향의 모습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약간 느낌이 어때요? 응? 비극적이야? 평화로워요? 실개천이 휘돌아가고, 응? 그치? 해가 지면서 이렇게 황금빛이 난대잖아. 맞아? 그러니까 어때? 평화로운, 그죠? 화자의 고향이야. 자,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는 뭔 것 같아? 이렇게 고향에 계신 누구를 회상하는 거죠? 누구를 회상하는 거야? 아버지를 회상하는 거야. 알겠어?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는 거야. 고향의 아버지의 모습. 됐나? 자, 그리고 봐봐. 이거는 화자의 어떤 시절을 회상하는 것 같아? 그렇지. 화자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거야. 됐니?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요거는 뭘 것 같아? 화자의 누구? 누이. 그리고 누구? 아내. 누이와 아내의 모습을 뭐 하는 거지? 회상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은 뭐겠니? 고향의 누구들의 모습?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됐지?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이 시는 회상의 기법이 나온다. 틀려? 맞아? 맞지?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딱 보고 이제 문제 푸는 걸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별표 쳐놓으실까?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있을 거야. 여기 별표 3개 쳐놔요, 여기. 자, 하나의 감각적 대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한 거래. 첫 번째, 청각의 시각화라고 나와 있지. 해설빛, 금빛. 그러니까 아까 해설빛가 뭐라 그랬어요? 해가 질 때. 야, 해가 봐. 해가 질 때 좀 어때? 황금빛이 좀 돌아. 그러니까 붉은빛이 돌잖아. 붉은빛을 황금빛이라고 표현한 거야. 자, 해가 질 때, 자, 이 금빛. 이건 우리 눈에 보이니까 뭐예요? 시각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게으른 울음. 울음은 뭡니까? 청각이죠. 맞아요? 자, 이거를 청각을 무슨 했다는 거야? 시각화시켜서 표현했다는 거고. 두 번째, 밤바람 소리는 청각이고요. 말을 달리고는 뭐예요? 시각이죠. 달리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걸 청각을 시각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향의 향토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강조하고 떠올리게 한다. 됐나? 자, 이게 공감각적 심상의 자, 기능이 됩니다. 자, 옆에 1, 2, 3, 4 한번 풀어보십시오. 옆에 1, 2, 3, 4 풀어보세요. 사 4번이 좀 헷갈리지 않느냐? 어떻게 갑시다. 자, 1번 이 시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 하셨어요? 4번. 개인적 감상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한 건 없죠? 그냥 개인적 정서일 뿐인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뭐가 먼저일까? 바깥 풍경이 먼저야. 그치? 그 화자 고향의 풍경들을 보여줬잖아. 그 다음에 아버지 맞지? 아버지 집안에 계시거든. 집안의 모습 됐어? 그리고 화자가 어딘지 모르지만 뭐 화살 쏘지 않았냐? 그건 뭐야? 숲을. 그래서 그 쏜 화살을 막 줍고 다녔잖아. 어딘지 모르니까. 그리고 농바. 그 다음에 밖에서 본 집. 초라한 지붕 기억나? 초라한 지붕. 그래서 가족들이 달란 오순도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자, 3번.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난 것은 이거 뭐 했으니까 몇 번이에요? 1번, 2번이지? 1번, 2번. 자, 3번. 파아란의 밑줄 쳐볼래? 여기 너무 안 되겠다. 파아란의 밑줄 쳐보세요. 파아란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뭐라고 써줘야 돼? 시각. 자, 그 다음에 4번.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따가운이니까 뭐니? 촉각. 그 다음에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지적. 짖는데. 그러니까 뭐야? 청각. 됐니? 그래서 1, 2번 골라주면 됩니다. 아, 얘들아 2번 문제 있잖아. 2번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해줄게. 봐봐. 일단 정답이 첫 번째 바깥 풍경이었지. 그래서 1년 봐볼래 얘들아. 1년에서 넓은 뻘 동쪽 끝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바깥 풍경이야.
그리고 2연에서 자 옅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고 누워 계신다고 써있지. 그러니까 집안의 모습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사면 봐봐. 사면에 풀섭 보이니? 풀섭이 뭐겠어요? 풀숲이야 풀숲. 풀숲 이슬에 한추름 휘적시던 곳이라고 나와있지. 그죠? 그러니까 뭐겠니? 숯불이지 숯불. 그 다음에 4연에 자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거 보여? 그럼 이 사람 아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농사꾼이죠? 농사꾼이니까 뭐겠어요? 논바 됐죠? 그리고 자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은 밖에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본 집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1번 골라주면 되겠고 4번 문제는 후렴구의 특징을 물어본 거야. 후렴구의 특징. 기억, 그리움의 정서 강조. 맞지? 니은. 얘들아.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 후렴구 자체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걸까? 아니야. 꿈에서 본 것과 같은 이게 아니잖아. 꿈자가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몽환은 아니에요. 자 3번. 비극적인 정서의 심화. 비극적이 왜 나와요? 자 리을. 형태상의 안정감 획득. 자 영서야. 왜 안정감이 획득돼? 이 후렴구가? 반복해. 그치. 각 연마다 다 들어가니까. 통일성과 안정감이라 했잖아. 그래서 디귿 리을 맞고. 자 미을. 왜 틀렸을까? 미을 왜 틀렸을까? 토속적이 되려면 후렴구 자체라고 보기 어렵고 아까 얼룩뱅이 황소, 질화로, 집베개 이런 게 돼야 돼. 알겠니? 후렴구 자체가 토속적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맞니? 그래서 자 미음 틀렸고요. 반복을 통한 리듬감 오늘 형성 맞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건 느낌으로 풀면 안 돼. 배웠던 그대로 풀어주셔야 돼. 그래서 자 4번에 2번 고르고 덮으세요. 덮으시고 자 비문학 펴주세요. 우리 제목만 좀 보고 싶시다. 자 비문학 몇 페이지냐면 52페이지 피세요. 52페이지에 자 52페이지 펴주세요. 자 52페이지 가보면 소외될까 두려워요 포모주목은 나왔죠. 자 오늘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보실래요? 자 어휘력 테스트 하고 자 56페이지 가보면 또 통통 비는 매력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2개 지문할 겁니다. 알겠죠? 여기를 좀 비문학을 좀 많이 하고 다른 부분은 조금 조절이 될 거야 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문학이 많을 때도 있고 문학이 좀 많을 때도 있고 작품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할 거예요. 됐지? 자 어쨌든 잠깐 쉬었다가 52페이지 시작하도록 합시다.